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주식 클래스 내일정 씨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를 할까 해요.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LNF하고 엄청 뜨겁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LNF 같은 경우도 코스피 공 이전 상장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서 물론 이제 뭐 미확정이다 사실 무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주가의 반응 자체는 워낙 지금 배터리주의 흐름이 좀 액티브하기 때문에 가히 폭발적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LNF 같은 경우도 그 바닥에서 22만 원대에서 17% 정도의 폭등을 보여버렸고, 뭐 약간 에코프로 대비해서 조금 눌러져 있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예, 오늘 보게 되면 20만 원, 28만 원대에서 36만 원까지 단방에 이틀 만에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가 올랐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큰 재료인지 아니면 과연 코스피를 이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하나 왜 이들은 또는 왜 이렇게 열광하고 이런 이슈가 화두가 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앞서 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포스코 DX가 지난 7월 달이었는데요. 포스코 DX는 7월 10일경 정도에 코스피 이전과 관련된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은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16,000원부터 26,000원까지 무려 주당 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물론 포스코 DX의 코스피 이전 관련 이슈도 있었고 포스코 홀딩스 전체의 상승도 있었습니다만은 충분히 뭐 코스피 이전 같은 재료도 크게 작용을 했다 볼 수 있는 거고, 불과 2달 전에 우리가 PCB 업체 BH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 있는 상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 지금은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코스피 글자가 붙어 있는데 그 이슈가 나왔던 지난 5월달 지겨운 공매도의 어떤 덫에서 눌려져 있다가 이전 상장 일조가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처럼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안 그래도 공매도 때문에 머리 아픈 친구들이 코스피 이전한다고 하면 주가가 라이트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에코프로 BM이나 코스포 DX나 어떤 정도 위치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인데요. 에코프로 BM이 오늘 7월 19일 기준으로 35조, 에코프로가 29조, 그리고 LNF가 10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7월 조선에 잠깐 나왔던 포스코 DX는 4조.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대략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갔을 때 그러니까 비슷한 사이즈는 어느 정도 위치인지, 지금은 동네에서 1위, 2위, 4위, 6위에 덩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큰형님 시원에 큰 자원으로 갔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LNF 10조 원 정도 규모는 코스피로 딱 입성하는 순간 바로 시가총액 33위권이 바로 삼성 SD였습니다. 자, 앞에는 하나오션, SK 하이버가 있고요. 하이버도 뭐 10조 원 정도고, 자기 발 밑에다가 SK텔레콤, 대한항공, HMN, 고려아연 엄청 기세등등하겠군요. 이게 바로 어떤 LNF의 지금 현재 사이즈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한국조선해양도 발밑에 깔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가총액 기준이에요. 그러면 6위 7월 10일 날 포스코 이전에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어느 정도 움직였고 아직도 구체적으로 안 했던, 언제든지 가려면 갈 수 있는 포스코 DX 4조 원짜리는 어느 정도 자리냐, 코스피 200으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대략 77위 정도 합니다. 앞에는 지금 FNF가 4조 원인데 앞에는 우리의 햇반, CJ제일제당, 현대건설, 미래에셋증권, 넷마블, 심지어 현대제철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깔고 있는 동생들은 검호석유. 야,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감이 잡히죠. 미포조선, SKC, 현대로템, 강원랜드, GS까지 다 밑에 깔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 친구들이 코스피 오는 순간 뭐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를 두 개 합치게 되면 지금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인데요. 어쨌든 그는 차치하고 오는 순간 바로 이 친구들은 결정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금은 공매도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이 친구들이 공매도 코스피 200 갔을 경우에 정기 변경을 전해서는 대부분이 코스피 200에 편입될 확률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전한다고는 했는데 코스피 이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요? 쉽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의
현재 위치와 사이즈에 쓴 말이죠. 코스피 이전 상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코스피 상장 요건을 그대로 준합니다. 코스피에 상장하는 것과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은 요건이 상당히 다르죠. 코스피는 타이트하고 코스닥은 적자 기업이라도 기술 특례로 상장시켜 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회사가 작을 때는 일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적자인 상태나 규모가 작아도 코스닥으로 가는 거고, 일정 규모가 오게 되면 이제 코스피로 올 수 있죠. 크게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규모입니다. 사이즈. 지금 이 회사의 사이즈를 보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다 맞춰야 돼요. 기업 규모와 상장 지속수. 자기 자본 300억. 300억 넘습니다. 안 될 리가 없겠죠. 시가총 1인데. 그 다음에 주식수는 100만 주 이상. 100만 주 넘죠. 그쵸. 1000만 주 미만짜도 흔한데. 그러니까 뭐 규모 요건은 오케이 통과. 근데 분산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수, 주주수, 양도 제한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통과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주식수 조건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하나만 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소액 주주 비중이 25% 이상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대주주 5지분 75% 넘는 주식이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는 상장 유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해서 경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수 조건도 그냥 올 패스. 그리고 일반 주주 500명 이상, 일반 주주 500명 안 되는 주식이 이 친구들이 안 될 리가 없겠죠. 에코프로 비하면 LNF, 포스트엑스. 그쵸. 그럼 무조건 제도 프리패스. 프리패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는 주식의 외행에 대한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경영 성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적자 기업은 사실 예전에 코스닥을 간다고 했죠. 근데 경영 성과는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매출이 1000억만 넘으면 됩니다. 포스코 DX 1000억 넘죠. 에코프로비움 1000억 넘죠. 매출 1000억 이상에 3년 이상 700억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택 조건이 있어요. 매출액 및 수익성,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기준시가총액 및 이익, 기준시가총액 및 자기자본.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이면 무조건 프리패스입니다. 경영성과에서. 하나만 되면 되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지금 시가총액에서부터 다 꼬랑지 포스코 DX가 4조니까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다 1000억 이상 나오는 기업들이니까 경영성과 분석도 오케이. 그 마지막 네 번째 안전성 및 건전성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회사가 그래도 공장은 잘 돌아가야겠죠. 영업활동 흐름 3년 이상 공장 잘 돌아가면 오케이. 중간에 공장에 불이 나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을 못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근데 그런 기업이 없잖아요. 오케이. 감사 의견 당연히 적정, 한정, 부적정 감사 의견 제안해서 적정 이상 오케이. 다 오케이겠죠. 매각 제한은 뭐냐 하면은 최대 주주 소유 주식 및 상장 예비 심사 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이 7월인데 7월로부터 실제적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에는 최대 주주라든지 기존의 5호주부는 주식을 못 팔게 하는 겁니다. 그건 맞는 거죠. 약간 락업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외울 필요는 전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스피 이전하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많은 기업들이 오늘도 간다 만다 미확정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절차도 사실 좀 어렵지 않아요. 절차부터 잠깐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코스닥을 상장 폐지하고 그죠? 코스닥은 상장 폐지를 하고 코스피로 상장하는 거죠. 이사.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는 거니까 절차적으로는 코스닥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스피로 가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을 상장 폐지합니다. 왜? 코스닥 시장은 또 코스닥 시장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저 방 뺄게요. 오케이. 그럼 코스닥에서 그래 어디로 이사 가는데 저 코스피 이사 가려고요. 그래. 자, 이게 이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이제 주주들을 주총을 소집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사에서. 자, 우리 있잖아 코스피 이사 가자. 오케이 좋습니다. 결의를 딱 했습니다. 이사에서. 그러면 공고를 해야겠죠. 저희요 8월달에 코스피 갑니다. 공고합니다. 공고를 했으면 당연히 이제 주주분들한테 공고를 했으면 일일이 주총을 해야겠죠. 임시 주총을 합니다. 한 2주 정도 있다가 한번 참석하신 분들 해가지고 이제 뭐 제적의원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해가지고 통과시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주주분들이 오케이를 해줘야 됩니다. 주주분들이 아이씨 코스피 왜 가는데 나 안 가 나 코스닥에서 나는 짱 먹을래.
난 이목의 머리가 되지 난 뱀의 용의 꼬리는 되기 싫어. 뭐 그렇게 하면은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주분들도 코스피 가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저기 어디 뭐 예. 어쨌든 간에 간판이 좋아졌잖아요. 나는 코스피 상장사라는 그런 프라이드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통과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절차적으로 이제 자율 공시이긴 한데 이렇게 상장 예비 심사 결과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다가 시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운영 주체와 코스닥은 코스피는. 거기에다가 저 이제 이사 갑니다 하면서 이제 구하겠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완전 방 뺍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유가증권 시간에 짜장 리스팅이 됩니다. 생각보다 2개월 주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한번 딱 여기서부터 오케이 하는 순간부터 한 달 반 정도면 다다다다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냐 하면 최종 결정이 났을 때 이야기인데 BH 사례에서 바로 볼 수가 있죠. BH가 코스피 전 상장 공시 나온 지가 갑자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BH가 3월 16일 날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사의 상정을 하죠. 그 다음에 주총 소집 사유를 합니다. 3월 16일 날. 그죠? 3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일정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쩌저쩌 소집 결의하고 그냥 공고하고 일사천리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코스피 전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한 45일 전후에는 금방 이동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거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쇼커브란 단어도 있고 특히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숏스퀴즈가 있습니다. 뭐 알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이게 해석 따라 좀 다른데 숏이란 건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내려가면 이득을 보는 세력들을 숏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매도 이야기죠. 그럼 커브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나는데 전부 다 지금 코스닥 150 종목이면 공매도 대상입니다. 그러면 대차장고라는 게 있죠. 주식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자, 빌려가는 거를 대차라고 그러죠. 근데 빌려가가지고 내려갈 것 같다. 빌려가고만 있으면은 사실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빌려가가지고 공매도를 치면 그게 공매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빌려는 갔는데 주가가 빨리 움직여서 빨리 빌려간 거를 커버합니다. 이게 쇼커버의 성격이 좀 가려요. 대차 상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기업이 4개 중에 어떤 거라도 공식적으로 아까 BH처럼 의사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쇼커버 물량들 대차 잔고들이 빨리 그러면 상한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가 실제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가서 거래 정지되는 경우는 7일 전후밖에 되질 않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공매도 가능하고 대차 잔고자들도 상한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에 대신 대차 주식을 빌려준 대주죠. 이 대차자가 나 빨리 주식 상한해 그러면 응할 의무는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무조건 응해야 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할 때 거래 정지되는 한 7일 정도 전후 그까지는 아까 2달 정도까지는 계속 기존 대차 잔고나 이런 것들은 상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대차 잔고도 공매도를 누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저런 이슈가 기한이 잡히게 되면 이제는 못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숏스퀴즈라는 건 뭐냐 하면 숏 세력들이 엄청나게 여기서 눌러놨는데 주가가 급등했을 경우에 에코프로 80만원 이상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쇼커버를 떠나가지고 급하게 그냥 사가지고 우리가 뭐 스퀴즈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야구에서 나오죠. 야구. 스퀴즈 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상하지 못해 기습적으로 번트를 내서 1루까지 가는 거죠. 약간 비슷한 말이긴 한데 속도가 좀 다른 겁니다. 뭐 약간 뭐 이런 것 있을 수 있어요. 주가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공식은 아닙니다만은 LNF에서 들어오는 거는 약간 쇼커버 물량의 성격이 있는 거고요. 쇼커버. 주가가 완전히 아직은 이제 대차 잔고가 언제든지 얘는 공매도를 또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처럼 신고가 종목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쇼커버 물량보다는 오히려 스퀴즈 물량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주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뻥 뚫리면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못 누르는 거예요. 근데 바닥권에서 출발할 때는 어느 정도 언제든지 다시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퀴즈보다는 커버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 약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함정은 하나 있어요. 아까 이전 상장할 때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까지 전까지는 그러면 계속 그 공매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되고 났을 때 얘네들이 꼼수를 부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꼼수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6월달과 12월달에만 진행이 돼요. 그것도 동시 만기일 다합에만. 그렇죠. 11월달이나 12월달에는 이전 상장을 한다 그러면 바보입니다. 왜? 뭐 주가 관점에서는 그래요. 바로 되자마자 1, 2개월 내에 코스피 유가증권에서 애들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공매도 대상이에요. 현재 주가 사이즈로 놓고 보면 33위가 SDS고 77위가 4조짜리인데 그죠? 그러면 최대한 그 기간을 활용하겠죠. 6월과 12월이라면 아까 BH처럼 2, 3월 달에 진행을 한다든지 요 정도 기간을 벌죠. 굳이 5월달, 6월달은 오진 않겠죠. 그리고 12월달이 그렇다면 8, 9월달에 서두를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하게. 아까 우리가 봤던 처럼 BH처럼 이렇게 싹 움직일 수는 있는데 종국에는 무슨 말이냐? 결정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들이 코스피를 이전하게 되면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냐면 상장 유지 조건도 되게 유리하고요. 또 하나가 자금 조달할 때도 조금 유리합니다. 근데 단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시가총액 비중에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여기서 하나 보시면 그냥 LNF를 한번 볼게요. LNF가 시가총액 10조입니다. 근데 코스닥 150 물론 자금은 틀려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과 ETF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을 추종하는 자금의 성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을 겁니다.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ETF 패시브가 대부분 코스피 쪽이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비중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있어요. LNF가 2.26%의 비중이고 포스코 DX가 0.9%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코스피로 왔을 때는 삼성전자가 400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상대적 비중 관점에서는 LNF가 10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코스피 이전했을 때 33위 SDS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비중은 0.5밖에 되질 않고 자 들어왔을 경우에는 전방위에 큰 형님들이 있습니다. 엔솔도 있을 거고 LG화학도 있을 거고 포스코도 있을 거죠.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여기서 만약에 날라다녔다 치더라도 코스피 큰 시장에 옮겨 내가 저기 어디 저기 뭐 몇 단 섬에서는 짱 먹었는데 서울 시내 딱 왔더니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으면서 약간은 상대적으로 거버넌스 유니버스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시장이 만들어내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쉽게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전 상장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의지만 있다면. 근데 그들은 생각보다 많은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응을 해요. 셀트리온도 에지소프트도 코스피 안 간 친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동서라는 커피 믹스도 있을 거고 그죠? 많죠. 카메라 모듈 회사 MC넥스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주가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영원하다는 말은 없는데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회사 자체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모델과 수익 모델로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이전하기 전 과정에서 이런 MC넥스의 그림인데 이전하기 전 과정에서 BH도 마찬가지인 거거든. 앞으로 정말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고 하지만 시장에서 이전하는 한 두세 달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많은 투자분들이 여기에 열방을 하지만은 한번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는 거고 거기서 본인의 선택 단기적인 트레이닝의 관점이냐 중기적인 관점이냐 현재까지 시장은 이전 상장 이슈와 이전 상장 자체 결정은 여전히 트레이딩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